이제 몇 번 보시냐면은 27번 한번 보시겠어요? 27번입니다. 예, 27번 문제를 보시면 27번에 어떤 도체 V라는 전압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 우리가 어떤 도체 V라는 전압을 주었을 때 1쿨럭의 전압이다. 1쿨럭, 예, 전기량이 얼마냐? 1쿨럭의 전하가 축적되었다면 이 도체의 정정 용량은 얼마가 되겠냐? 즉 콘덴서에 10V라는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얼마? 요만큼의 전기가 모아진 거죠. 요만큼의 전기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짜리 콘덴서를 달아주면 되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 문제에서는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이 주어지고 C를 물었으니 우린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 C에서 C값을 구합니다. 그럼 Q는 바로 뭐야? CV죠. 콘덴서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 전기가 모아집니다. 얼마만큼? 요만큼 모아져. 그 요 식에서 C를 구하는 거니까 V 필요 없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C값은 얼마가 되냐? V값은 얼마? 10이고 Q값은 얼마? 1이에요. 그럼 10분의 1이 0.1 나오는 거죠. 27번 다 몇 번? 2번이 정답입니다. 예.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예, 배운 거 푸는 거니까요. 29번을 보시면 콘덴서에 V라는 전압을 가해서 Q쿨롱의 전압, 즉 Q쿨롱의 전기를 충전할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 일을 해야 되냐고 물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 구하는 공식은 얼마? 우리 콘덴서, 캐파시턴스에 축적된 에너지, 저장된 에너지 구하는 공식 얼마냐면은 2분의 1의 CV 제곱이고요. 또는 2분의 1의 QV고요. 또는 EC의 뭐가 되냐? Q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옳은 거 찾기죠. 몇 번에 져 있어 지금? 두 번째 항목으로 돼 있죠? 예,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뒷장 넘기셔가지고요. 예, 문제 43쪽에 30번 한번 봅니다. 예, 30번은 어떤 문제냐고 봤더니 콘덴서 값이 주어졌네요. 얼마로 주어졌어요? 5 마이크로 페럿이다라고 주어졌고요. 전압이 주어졌는데 전압이 몇 볼트? 1000볼트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때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에 대해서 물었죠. 우리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구하는 공식 여기 있네요. 요만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식인데 지금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찾아내야 돼요. 어느 쪽에 있어요? 요걸 제가 1번씩, 요걸 제가 2번씩, 요걸 3번씩이란 다음에 몇 번씩이에요? 몇 번씩이 적어놓을 걸까요? 1번씩에 쓰는 게 낫겠죠? 또 원래는요, 요 식은 무슨 식이니까? 같은 식이니까 여기에다 풀든 여기에다 풀든 여기에다 풀든 솔직히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든 상관없어. 근데 여기다 풀려면은 V는 있지 뭐가 Q가 없잖아요. 그럼 또 Q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말고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 걸 찾으면 따로 풀 필요 없고 그냥 그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1번이에요. 어떤 식 들어가는 거야? 2분의 1에 CV 제곱 써야 됩니다. 요거 대입합니다. 대입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C값은 얼마? 5 들어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콘덴서의 기본 단위는 마이크로 페럿, 그냥 페럿이기 때문에 요 마이크로 버려집니다. 얼마가 돼요?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되고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이크로를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가 요 놈을 갖고 있는 수지. 그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걸 곱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냐? 전압 몇 볼트? 1000볼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1000볼트의 제곱은 얼마? 10의 몇 승이에요? 6승이죠? 그럼 10의 6승에다 이걸 다 얼마? 없어지죠? 5를 반차면 얼마? 2.5.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31번은 어떻게 할까? 31번.
31번입니다. 31번에 전압이 주어졌는데 전압이 얼마냐니까 2kV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콘덴서에 충전된 에너지가 바로 요만큼 주어진 겁니다. 이때 뭘 물었어요? C값. 문제는요. 2kV의 전압으로 충전하여 2줄의 에너지를 축적, 저장했다면 콘덴서는 얼마짜리를 달아주면 되겠냐? C에 대해서 물었어요. 뭐 주어지고?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가 주어지고 C를 물었으니 콘덴서에 축적된 구하는 공식에서 C값을 구합니다. 그럼 콘덴서에 축적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요 식이죠?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요 식의 소리가 찾는 거야. 그러면 요 식들은 같은 겁니다. 그렇다 해서 아무거나 풀지 말자 그랬잖아.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요걸 갖고 우리가 문제 풀려면은 요거 갖고 제가 이제 문제를 풀려면은 뭐도 알아야 돼. 요거 갖고 제가 문제를 풀려면은 이 W는 주어졌으니까 상관없는데 Q 값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Q는 뭐예요? CV.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없는 걸 구하는 것보다 있는 거 갖고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 식을 찾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라는 것은 요걸 편의상 1번, 요걸 편의상 2번, 요걸 제가 3번이란다면 몇 번씩 들어가는 거야? 요것도 1번씩이네요. 그래서 얼마 들어가냐면은 2분의 1의 CV 제곱 갖고 풉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서 뭘 물었어? C를 물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C 물었으니까 2분의 V제곱 필요 없죠? 그럼 2분의 V제곱 넘깁니다. 그럼 분수가 넘어가면서 분모 분제 위아래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위아래가 바뀌니까 어떤 식이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위아래가 바뀐 거니까. 바로 이것은 V제곱에 2의 W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 정의하시면 V값은 얼마죠? 2죠. 주의할 점.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니까 전압의 단위는 킬로볼트 그냥 볼트. 그냥 볼트. 요 K를 버립니다. 근데 주의할 건 요걸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요 놈이 갖고 있는 수치 K는 10의 몇 승 의미해요? 외우십니다. 그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K는 10의 3승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얼마가 되냐? 10의 몇 승? 3승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뭐야? 전체에 뭐가 들어가고 제곱 들어가고 2에다가 곱하기 얼마? W가 이 값 들어갑니다. 계산기 의존하시면 얼마? 2번 나오나요? 2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그래서 콘덴서니까 단위는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페럿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가나다라 보기를 뭘로 물었으니 마이크로 페로로 물었으니 요게 마이크로가 들어간 대신에 요만큼 빼주는 거죠. 예. 그래서 1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네, 답은 2번이라고 체크되어 있네요. 그 다음 뒷장 넘기셔가지고 32번 볼까요? 예. 네, 32번 보시면요. C값이 주어졌는데 얼마냐고 봤더니 C의 뭐가 돼요? 마이크로 페럿이다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주어졌는데 얼마? 45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물었냐면은 전압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은 겁니다. 뭐값 구하기? 전압 구하기. 그 문제가 10 마이크로 페럿 콘덴서에 45줄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전 전압은 얼마가 되냐? 문제에서는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가 주어지고 전압에 대해서 물었으니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식에서 V값 구해주면 되죠. 우리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 3개입니다. 우리가 이 3개 중에서 한 개 골라 찾는 거죠. 그럼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찾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몇 번이냐면 똑같이 몇 번, 이것도 1번입니다. 이것도 요 식에 또 풀어야 됩니다. 요 식에서 뭘 물었어요? V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필요 없죠. 2분의 C입니다. 그 2분의 C, 분수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V제곱 물었으니까. V제곱이잖아요. 그럼 분수가 넘어가, 분모 바꾸니까 C분의 뭐가 되고, C분의 2의 뭐가 되고, W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전압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여기에 제곱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곱이 빠지면서 여기는 뭐가 붙어요? 루트가 씌워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제곱이 빠진 대신에 여기에 뭐가 붙으냐? 루트가 씌워집니다. 그러면 루트에 5분의 C분의 2W입니다. 그럼 요거에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풉니다. 얼마냐니까 C 값이 얼마죠? C가 10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콘덴서의 단위는 그냥 페럿이기 때문에 요 마이크로 버립니다. 얼마?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6승 들어가고요. 요것 분의 2W가 되겠죠? 2 곱하기 W가 얼마? 45입니다.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냐면은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별표 쳐주시고요. 33번 지금 나올 때가 된 문제인데 33번은 별표 치신 다음에 이거 식을 안 적을게요. 또 식을 적어야 되니까 그냥 결과만 외워두세요. 정제는 흡입력이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이다라는 거 답점 체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34번. 34번에 전하를 축적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 소재를 물었죠. 우리 전하,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재를 뭐라고 불러요? 콘덴서다라고 했죠. 그게 답은 3번입니다. 그럼 35번은 어떻게 될까요? 풀어는 드린데 여러 많이 풀어보신다면 35번은 어떻게 될까요? 예, 35번입니다. 35번에 콘덴서 용량, 우리가 콘덴서가 얼마냐고 봤더니 0.001 페럿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놈은 뭐와 똑같은 거야?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페럿과 뭐가 되냐? 같은 겁니다. 맞죠? 네. 그 문제는 0.01 페럿, 즉 10의 마이너스 3승 페럿과 같은 놈 찾기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번을 보시면 가번이 얼마냐면요. 10에 뭐로 되어 있어요? 마이크로 페럿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콘덴서의 단위는 페럿이기 때문에 뭐를 요 마이크로 버립니다.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요걸 정리하시면 요것은 C 곱하기에 10의 마이너스 6승 들어가죠. 그러면서 단위가 이렇게 페럿 되시잖아요. 그럼 정리합니다. 10과 마이너스 6승 더하면 10의 몇 승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5승 페럿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거와 똑같은 거 찾는 건데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럼 가는 아닙니다. 그럼 나번 볼까요? 나번 보세요. 나번. 그럼 나번 문제는 뭡니까? 라고 봤더니 나번은 뭐에 대해서? 나는 1000입니다. 1000. 1000에 뭐가 되냐면은 마이크로 페럿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콘덴서의 단위는 페럿이기 때문에 누굴 요 마이크로 버려주죠. 이것은 6승입니다. 그럼 정리하시면 요거 1000 들어가고요.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 하면서 페럿이 나오죠. 그건 3승 6승 더하면 이것은 10의 몇 승이 돼요? 마이너스 3승 페럿이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와 똑같은 거 찾는 거. 이거 맞네요, 그러면. 그래서 다 몇 번이고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3번까지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 겁니다. 이제 몇 쪽 보시냐면은 이제 14번째가 되겠죠. 몇 쪽이냐면은 32쪽에 보시면요. 32쪽에 14번째 콘덴서 접속이 있습니다. 네, 14번째입니다. 14번째가 바로 콘덴서 접속입니다. 우리 콘덴서 접속, 우리가 접속법을 다른 말로는 연결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접속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맞나요? 뭐가 있어요?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렬과 병렬을 혼합한 게 바로 뭐예요? 집병렬인데 이론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딱 우리는 접속 방법은 직렬과 병렬 두 가지만 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건 뭐냐면은 직렬 접속입니다. 직렬 접속. 우리 전기 회로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자를 뭐라고 불러요? 콘덴서라고 부르고요. 요 놈을 제가 편의상 C1, 요 놈을 편의상 C2, 요 놈을 편의상 제가 C3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콘덴서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무슨 접속? 직렬 접속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콘덴서가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합니까? 라고 물은다면 우리 저항이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해요? 전류가 일정하다고 배웠죠. 우리가 콘덴서는요. 우리가 콘덴서라는 것은 콘덴서가 직렬일 때는 요거는 뭐가 일정하냐면은 요것은 전하가 일정합니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저항이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다면 콘덴서가 직렬일 때는 우리가 뭐냐? 전하가 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일정? 전하 일정. 그럼 제가 요 양 단자에 제가 요 양단자에 제가 뭐를 전압을 이렇게 갖다 겁니다. 뭐를 갖다가요? 전압을 이렇게 갖다 걸어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흐를 것이고 전류 I가 흐르죠. 그럼 각각의 소재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 전압이 발생합니다. 전압. 그럼 제가 편의상 C1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1이라 하고 C2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2라 하고 C3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뭐라 한다면 V3라 한다면 이때 요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 V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요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 V라는 것은 바로 V1 플러스 V2 플러스 V 뭐가 되냐? 3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이 V라는 게 바로 뭐예요? 요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 콘덴서 양단자에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모아지냐? 전기가 모아진다. 그래서 Q는 CV가 바로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 구하는 공식이면서 제일 기본식입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제가 V 값을 구하면 C 값 필요 없죠. 쓸게요.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가 되죠. 그래서 V라는 것은 바로 C분의 바로 이렇게 Q가 됩니다. 요것은 이렇게 돼요. 이제 뭘 구하라? V1. 그럼 V1이라는 것도 뭐분의 C분의 바로 Q가 되는 거야. 근데 V1이라는 것은 바로 C1에 걸린 전에 V1이잖아요. 그래서 V1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원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그럼 V2라는 것도 뭐가 되냐면은 C2분의 바로 Q2가 되고요. V3도 뭐가 돼? 이것은 C3분의 바로 뭐냐? Q3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가시나요? 예. 근데 조건이 세 개가 이 컨덴서가 다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이잖아요. 그럼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냐? 전하 일정. 그럼 전하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 전하하고 이 전하하고 이 전하는 다 뭐가 되냐? 같은 겁니다. 이제 요 식을 제가 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요 식을 제가 뭘로 묶으면 Q로 묶어낼 수가 있죠. 요 식을 제가 Q로 묶어냅니다. 이걸 Q로 묶어내면 이건 뭐가 되냐? C1분의 얼마가 되고 1 플러스 이것은 C2분의 얼마? 1 플러스 이것은 C3분의 얼마?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C분의 Q라는 것은 요거죠. 그럼 여기에서 누구누구 찍찍이 들어가냐면은 요거 하나 날라가고 요거 하나 이렇게 날라가죠. 날른 다음에 제가 뭘 구하면 요 C값을 구하면 결과치가 중요합니다. C를 구하면 요 C라는 것은 이렇게 되나요? 뭐분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요걸 우리가 저항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긴 거 제가 이 C를 다 R로 넣으면은 요 C 대신에 R로 넣으면은 저항에서 직렬 접속이에요, 병렬 접속이에요. 병렬과 똑같죠. 예. 다음 또 우리는 컨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어떤 법을 따르는 거야? 병렬법을 따랐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다음부터 우리가 컨덴서 직렬법을 물으면요. 컨덴서 직렬은 저항의 뭐와 같냐? 병렬 같다. 그래서 우리가 컨덴서의 직렬 계산법을 물으면 저항의 병렬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 하나를 알 수 있죠? 뭘 할 수 있냐면은 요게 이렇게 화살표를 치신 다음에 컨덴서 접속은 저항 접속과 뭐예요? 뭐로 해주면 돼요? 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컨덴서 접속은 저항 접속과 뭐냐? 반대. 반대라는 것은 컨덴서 직렬은 저항의 병렬이고 컨덴서 병렬은 저항의 직렬이다. 이런 반대 개념을 뜻합니다. 그럼 이거는 소자 몇 개짜리일 때? 2개짜리, 아니 3개짜리일 때. 근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소자 몇 개짜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거는 소자 몇 개? 3개짜리잖아요. 그럼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소자 몇 개짜리예요? 2개짜리입니다. 그럼 제가 소자 2개짜리를 한번 볼게요. 네, 시험에 나오는 건 2개짜리가 위주로 나옵니다. 뭐 3개도 있긴 있지만 확률로 따지면은 3개짜리보다는 2개짜리가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요 놈을 C1, 요 놈을 제가 C2. 그럼 콘덴서 2개를 이렇게 연결해 준 게 직렬이잖아요. 그럼 콘덴서가 직렬로 주어졌을 때 이거에 뭐를 구하라? 합성 정종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그러면 이 콘덴서 2개가 직렬일 때 이거의 합성 정종 용량을 구하라. 그럼 콘덴서 접속은 저항의 접속과 반대이기 때문에 콘덴서 직렬은 저항의 뭐와 같다? 병렬 같다. 그럼 저항의 병렬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은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 맞죠? 전체보다 얼마? 1이 들어갑니다. 그럼 R 대신에 C를 써서 C1분의 얼마? 1 플러스 C2분의 얼마? 1. 전체분의 1이에요. 그런데 요 식을 통분하면 아주 유명한 공식이 나옵니다. 통분하지 마세요. 하면 그렇다는 거죠. 요걸 통분하면 아주 유명한 공식.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예. 중학교 때도 나올 겁니다.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한 게 나오죠. 여기다 차례대로 뭐는 넣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중요한 것은 요거는 무조건 소자 몇 개일 때? 2개일 때 그렇다는 거지. 3개, 4개, 5개 할 때 이 공식 쓰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3개 이상일 때는 무조건 얼마? 요거 갖고 풀면 되고 2개까지는 얼마? 요거 갖고 풉니다. 이건 소자 몇 개일 때? 2개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요식과 요식은 같은 거야. 같은 거니까 여기에다 풀든 여기에다 풀든 상관없죠. 근데 2학년 식차는 문제가 나올 때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2가지를 기억하지만 계산 문제가 나올 때 2학이면은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즉 쉬운 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는 요 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조금 깔끔하게 쉽게 답이 나옵니다. 좀 깔끔하게 나와서 그렇다는 거지 여기에다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2학이면은 여기에다 풀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접속이에요? 직렬 접속이고요.
그 병렬까지 하고 제가 한번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가로 2번이 바로 뭐냐면은 병렬입니다. 병렬까지 볼게요. 병렬 접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병렬이냐? 우리 전기 해류에서 나오는 이렇게 세 개의 소자를 우리는 콘덴서라고 부르죠. 그럼 제가 요 놈을 제가 C1, 요 놈을 제가 C2, 요 놈을 제가 C3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콘덴서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병렬 접속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콘덴서가 직렬일 때는 전하가 일정하다면 콘덴서가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냐면은 전압이 일정합니다. 네, 전압이 일정합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요 양단자에 제가 뭐를 갖다 걸 거냐면은 전압을 한번 걸어 봅니다. 전압을. 요 양단자에 제가 뭐를 갖다 걸면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흐를 것이냐면은 전류가 흐르죠. 그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뭐라 불러요? 전하라고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전하 이렇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전하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뭘로 표현해요? 전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요. 전류나 전하나 같은 의미입니다. 왜? 전하가 흐르는 현상을 전류라고 불렀으니 전하가 흐르는 겁니다. 네. 그럼 요 양단자에 V라는 전압을 갖다 걸었던 전류, 전하가 흘러가는 거죠. 그럼 세 개는 무슨 연결이다? 병렬이다. 그럼 병렬 때 뭐가 일정해요? 전압 일정하죠. 그럼 전압 일정하다라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린 전압은 다 뭐예요? 같은 양단자에 걸린 전압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요 Q 값이 흘러서 여기까지 딱 오시다가 지로가 몇 군데로 쪼개져? 세 군데의 길로 나눠지죠. 그럼 일부는 여기로 갈 것이고 일부는 여기로 갈 거고 일부는 여기로 갑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하를 제가 편의상 Q1, 여기로 가는 것을 Q2, 여기로 가는 것을 제가 뭘 한다면 Q3라 한다면 예, Q3라 한다면 이 전체의 전압 Q 값은 얼마냐라고 이렇게 볼 겁니다. Q. 뭘 알아? 요 Q 값은 얼마냐? Q입니다. Q. 요 Q라는 것을 보세요. 요 Q 걸러서 여기까지 온다. 여기서 지루가 몇 건데? 세 길로 쪼개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Q 값이 얼마? 찢어지죠. 몇 개에? 세 개로 찢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세 개가 다시 모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다시 Q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Q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Q1하고 Q2하고 Q3를 뭐가 되냐? 합한 게 바로 요 Q가 됩니다. 맞나요? 예. 그러면은 요 Q라는 것은 뭐냐? Q. 어디에? 콘덴. 우리가 이 콘덴서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 뭐가? 뭐가? 전기가 모아지죠? 요만큼입니다. 그럼 Q는 CV입니다. 그럼 이 Q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CV가 돼요, 이게. 그럼 요 놈은 또 어떻게 쓰냐? 이 Q1이라는 것은 바로 C1의 V1이 되고요. 플러스 Q2는 어떻게 돼요? C2의 V2가 돼요. 그럼 Q1은 뭐가? Q1의 CV가 돼요. 그럼 Q1은 뭐가? Q1의 CV가 돼요. 그럼 Q2는 어떻게 돼요? C1의 V1이 되고요. 플러스 Q2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Q3는 이렇게 돼요. 근데 세 개가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우리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해요? 전압 일정하다면서요. 그럼 전압 일정하다는 것은 요 전압이나 요 전압이나 요 전압은 뭐가 되냐? 뭐가 되는 거야? 같은 놈이 돼버립니다. 맞죠? 이제 요 놈을 제가 뭘로 묶을 수가 있어요? V로 묶을 수가 있죠? 요거를 V로 묶어내면 뭐가 남아요? C1 플러스 C2 플러스 C 뭐가 되고 3가 이렇게 남습니다. 묶어내면 맞나요? 네. 그럼 여기에서 누구 찍찍이에요? 요거 찍 날라가죠. 찍찍. 그래서 찍찍 날리고 뭐야? 남는 걸 한번 적습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가 되냐면은 C1 플러스 C2 플러스 C 뭐가 되냐? 3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요거 결과식이 요거. 병렬일 때는 요거고요. 이게 병렬이잖아요. 3개짜리. 그다음 2개짜리일 때는 뭐가 돼요? 요게 되는 거고요. 이건 병렬이죠. 이제 이건 직렬일 때. 이제 다시 병렬 봅니다. 우리 병렬일 때 콘덴서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요게 됩니다. 그럼 잘 보시면 저기 C를 뭘로 바꾸면 R로 바꾸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는 거죠. 그럼 저항일 때는 이게 우리가 이걸 제가 R로 바꾸 이걸 제가 R로 바꾸면 R1 플러스 R2 R3잖아요. 그럼 저항일 때는 다 더한 게 직렬 병렬. 직렬이죠. 그래서 콘덴서 병렬은 저항이 뭐와 같냐? 직렬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 접속은 저항의 접속의 반대이기 때문에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이고요. 콘덴서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법을 쓰시면은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지금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우리 이 과정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콘덴서가 직렬일 때 무조건 뭐예요? 더하면 답을 뜻하는 거고요. 콘덴서가 병렬일 때는 뭐가 되냐? 각각의 C의 역수의 합 전체분의 1이다. 3개짜리. 2개짜리일 때는 우리가 뭐냐? 요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중요한 건 결과치를 중요하다 보니까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에서 몇 번 과정이냐면 33쪽의 첫 줄이 되겠지만은 첫 줄까지 제가 해드린 거고 요거에 이제 뭐야 관련된 문제를 풀면은 되겠죠. 거의 다 풀어드렸으니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몇 번부터냐면요. 36번부터입니다. 45쪽에 36번이 되겠죠. 그죠? 45쪽에 36번입니다. 45쪽에 36번. 이거 볼까요? 36번 보시면요. 지우지 않았으니까 컨닝 좀 할게요. 두 콘덴서 C1, C2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정 용량에 대해서 물었네요. C1, C2가 병렬입니다. 맞나요? 그럼 콘덴서 병렬이잖아요. 그럼 콘덴서 병렬은 저항에 뭐와 같냐? 직렬이죠. 그럼 저항이 직렬일 때 무조건 더했잖아요. 요거. 우리는 콘덴서 병렬은 저항의 직렬이기 때문에 그 콘덴서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이걸 찾는 거니까 몇 번이야?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문제 37번. 136 콘덴서 3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정정 용량에 대해서 물었네요. 그 콘덴서 병렬은 저항의 직렬이고 저항의 직렬일 때 무조건 뭐 하냐?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136도에서 얼마가 돼요?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요거는 뭐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바로 답은 나오는 건데 직렬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봅니다. 요거 지울까요? 그럼 제가 한번 3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38번에 보시면요. 36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정 용량입니다. 이것을 그냥 풀면 되는데 어떤 비교를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제가 그림 좀 그려 놓을게요.
지금 보시니까요. 네, 하나는 6이 되고 하나는 3이 되고 하나는 6입니다. 두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이 전체 합성 종종 용량은 얼마가 되겠냐? 제가 합성 종종 용량을 그냥 C제로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체 합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우리 콘덴서 병렬은 저항의 직렬이죠. 우리 저항의 직렬 때 우리 무조건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고 3 플러스 6 해서 얼마가 돼요? 9가 정답입니다. 다음 몇 번 정답이고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겨셔가지고요. 39번 봅니다. 그럼 39번은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이죠? 직렬 한번 그려봅니다. 누구하고 누? 64입니다. 64. 그래서 우리는 6하고 4가 이렇게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이 전체 뭐를 구하라? 합성 종종 용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콘덴서의 직렬법을 물은 거죠. 우리 콘덴서 직렬은 저항이 뭐와 같다? 병렬과 같다. 몇 개짜리? 2개짜리. 우리 2개짜리일 때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은 분모는 뭐하고? 더하고 분자는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 나올 거야? 2.4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야? 3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제 문제 몇 번이냐면은 40번 한번 보시겠어요? 40번입니다. 40번을 보시면 40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정 용량 C1, C2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정 용량은 얼마냐고 그러는데 C1이 얼마가 되고 120이고요. C2가 얼마가 되냐면은 30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에 뭘 구하라? 합성 정정 용량에 대해서 물었네요. 콘덴서 직렬법을 물은 거죠. 우리 콘덴서 직렬은 저항이 뭐와 같다? 병렬입니다. 2개짜리 많이 쓰는 것은 더해주고 곱해주가 돼요. 그 얼마가 되냐? 120되고 30되고 120되고 30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얼마? 24 나오죠. 24라는 몇 번이 정답이냐면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병렬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풀었는데 41번 보시겠어요? 41번입니다. 예, 41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다음 중 콘덴서의 접소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걸 물어서 옳은 거 찾기입니다. 즉 다음 중 콘덴서의 접소법에 대한 설명 중 알맞는 것을 물었는데 첫 번째, 직렬로 접속하면은 용량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요건 무슨 연결이에요? 병렬. 요건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이죠. 그럼 잘 보시면요. 요거는 3이고 요거는 6이잖아요. 그럼 이 3, 6을 더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9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단독인 소자보다 합하면 값이 커져 작아져요? 커지죠. 맞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직렬로 접속한 용량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병렬일 때 그렇다는 거고 이제 직렬 봅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 뭐예요? 직렬이죠. 그럼 6, 4를 합하면 얼마가 돼요? 2.4가 된 거죠. 그럼 이 각각의 소자보다 합하면 얼마예요? 값은 2.4 커져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렬로 접속하면 값은 커져 작아져요? 작아집니다. 근데 값은 어떻게 돼요? 직렬로 접속 용량이 커진다. 잘못 나온 거죠? 직렬로 접속한 작아지는 거 커지는 잘못 나온 거잖아요. 1번은 아니고 나번에 병렬로 접속하면 용량이 적어진다. 보시다시피 병렬로 접속하면은 결과치는 커져 작아져요? 커지죠. 그래서 2번도 아니죠. 3번에 콘덴서는 직렬 접속만 가능하다.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것을 직렬병렬. 병렬이고 이렇게 한 걸 뭐라 그래요? 직렬. 그럼 콘덴서 접속은 직렬과 병렬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 그럼 이거 빼고 저거 빼니까 답은 4번인데 4번 보면 직렬로 접속하면 값은 커져 작아져요? 작아진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다 몇 번이고 4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42번 봅니다. 47쪽에 42번을 보시면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가번은 4장에서 나오는 안 배운 내용이 모르겠고 나번에 콘덴서는 지금 배웠으니까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할수록 용량이 커진다.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뭐랬어요? 커진다. 맞아 틀려? 틀리죠. 그래서 틀린 걸 물었으니까 답은 2번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43번에 보시면 43번은 요겁니다. 43번에 문제가 요거죠. 이건 지울게요. 네. 네, 43번을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는 0.2 마이크로 페롯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0.1 마이크로 페롯이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요 양단자에 여기가 마무리 짓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요. 잘 들으십니다. 그럼 여기 양단자에 얼마를 건 거예요? 얼마를 40V라는 전압을 갖다 걸었을 때 어디에? 여기에 충전된 전기량은 얼마가 되냐고 물습니다. 그럼 두 개는 무슨 연결돼 있어요? 병렬이잖아요. 그럼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해요? 전압이 일정하죠. 그럼 전압이 일정하다는 것은 여기나 여기나 전압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양단자에 40이 걸렸다는 것은 여기에도 몇 볼트? 40V. 여기에도 몇 볼트? 40V가 걸린 겁니다. 그때 뭐를 구하라? 여기에 충전된 전기량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콘덴서에 충전된 전기량이라는 것은 CV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입합니다. C값은 얼마가 되냐니까 0.2 곱하기에다가 전압 몇 볼트가 되냐면은 40V입니다. 그럼 곱해주면 이건 얼마가 나와요? 8 마이크로 쿨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몇 번 정도 되냐면은 3번인가요? 요 3번으로서 이렇게 답을 마킹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해서 마무리 짓죠. 다음 시간에 3장 끝내고 바로 뭐냐? 4장을 넘어가는데요. 4장은 자석입니다. 자석이기 때문에 4장은 조금 빨리, 4장이 사정이 좀 내용이 또 있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4장 조금 하고 4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